라스베가스 프리몬트 스트리트 1970년 3월 14일 새벽 2시 30분 넌사인이 깜빡이고 있었다. 거리는 시끄러웠지만 어둠은 더 깊었다. 실버 달러 카지노 뒤편 2층 사무실 이탈리아계 조직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갚지 못하면 사라지는 돈 계단에 두 사람 데이비드 청 27세 떨고 있었다. 땀이 이마에서 흘렀다. 옆에 브루스 리 5피트 7인치 135파운드 검은 터틀넥 침착했다. 스승님 정말 죄송합니다. 브루스는 대답 없이 계단을 올라갔다. 데이비드 청 브루스의 학생 2년 전부터 진지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6개월 전 사업 확장을 위해 라스베가스에서 5만 달러를 빌렸다. 사업은 실패했다. 파트너가 배신했고 수입품은 세관에 막혔다. 3주 전 정장 입은 두 남자가 찾아왔다. 시간 다 됐어. 돈 아니면 다른 걸로. 데이비드는 알았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브루스를 찾아갔다. 브루스는 거절했다. 빚을 갚아줄 돈이 없어. 데이비드는 무릎을 꿇었다. 함께만 가주세요. 혼자 가면 저를 죽입니다. 브루스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물었다. 빚은 누구한테야? 토니 카스텔라노. 브루스는 그 이름을 알았다. 위험한 이름.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의 학생이었다.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훈련에 나온 학생. 진지하고 성실한 학생. 3초 침묵. 토요일 밤 함께 가지. 문 앞에 경호원. 청, 잔 누구야? 제 친구입니다. 친구는 안 돼. 브루스가 말했다. 나는 들어간다. 경호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6명이 있었다. 토니 카스텔라노. 50대 초반, 맞춤 정장, 시가를 물고 있었다. 손가락에 금반지 3개. 라스베가스 이탈리아계 조직의 중간 보스, 합법적 사업과 불법 거래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 그는 데이비드를 보고 미소 지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청, 드디어 왔구나. 양옆에 경호원 2명, 방 구석에 3명 더. 그중 1명은 특히 컸다. 6피트 5인치, 280파운드, 빅셀, 전직 복서. 토니는 브루스를 봤다. 넌 누구지? 저는 그의 친구입니다. 친구. 토니가 시가 연기를 내뿜었다. 넌 돈 대신 친구를 데려왔어, 청. 데이비드가 입을 열려 했지만 브루스가 먼저 말했다. 저는 빚을 없애러 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토니는 시가를 천천히 재떨이에 내려놓았다. 경호원들이 긴장했다. 그럼 뭐 하러 온 거야?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의 최고 사람과 저 1대1. 그가 저를 쓰러뜨리면 제가 15만 달러를 갚습니다. 2배로. 다시 침묵. 토니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토니는 브루스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네가 이기면 빚은 사라집니다. 넌 15만 달러가 있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길 겁니다. 5초 침묵. 토니가 뒤로 기댔다. 넌 누군데? 브루스 리. 배우? TV에서 봤어. 그린 호넷. 네. 토니는 시가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빅셀을 봤다. 셀, 어떻게 생각해? 셀이 앞으로 나왔다. 보스, 30초면 끝낼 수 있어요. 토니가 웃었다. 좋아, 꼬마, 받아들이지. 여기서, 지금. 무기 없어. 살인 없어. 쓰러뜨리기만. 동의해? 동의합니다. 쇼를 보자고. 경호원들이 공간을 만들었다. 5m x 5m. 책상이 벽으로 밀렸다. 카펫 바닥이 드러났다. 셀이 재킷을 벗었다. 팔뚝이 브루스의 허벅지만큼 굵었다. 그는 목을 돌렸다. 뼈가 딱딱 소리를 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의 손은 망치처럼 커 보였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다. 브루스는 신발을 벗었다. 맨발, 목을 한 번 돌렸다. 그게 전부였다. 토니가 말했다. 셀, 다치게 하지는 마. 알겠습니다, 보스. 시작해. 빅셀이 움직였다. 천천히. 그의 발소리가 카펫에 묵직하게 울렸다. 브루스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전략은 간단했다. 잡아서 던지기. 셀이 1m 앞까지 다가왔다. 손을 뻗었다. 브루스의 어깨를 잡으려고. 그 순간 브루스가 움직였다. 그는 셀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갔다. 셀의 팔 안쪽으로, 몸 가까이로. 셀이 반응하기도 전에 브루스의 손이 셀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비틀었다. 셀이 본능적으로 왼손으로 브루스를 밀려 했다. 브루스는 그 힘을 역이용했다. 셀의 왼팔을 당기며 동시에 오른쪽 손목을 더 비틀었다. 280파운드의 몸이 균형을 잃었다. 브루스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셀의 중심을 따라갔다. 발로 셀의 오른쪽 무릎 뒤를 걸었다. 작은 압력, 정확한 타이밍, 셀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한쪽 무릎을 땅에 댔다. 아직 쓰러진 건 아니었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다. 그의 힘은 여전히 엄청났다. 왼손으로 브루스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브루스는 그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셀의 팔꿈치에 압력을 가했다. 관절 기술, 윙춘의 친나, 셀의 팔이 잠겼다. 움직일 수 없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은 각도. 셀이 소리를 냈다. 고통의 신음. 브루스가 한 발 더 움직였다. 셀의 옆으로. 그리고 셀의 목 옆에 손을 댔다. 목동맥과 기관지 사이. 정확한 압력점. 셀의 호흡이 막혔다. 3초. 셀의 얼굴이 빨개졌다. 5초. 셀의 왼손이 떨어졌다. 7초. 셀이 완전히 바닥에 쓰러졌다. 옆으로. 그는 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팔은 여전히 잠긴 상태였고 목의 압력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다. 브루스가 압력을 풀었다. 손목을 놓았다. 뒤로 물러섰다. 셀은 바닥에 누워 숨을 헐떡였다.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브루스는 내려다봤다. 괜찮으십니까? 셀은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 6명이 지켜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45초. 시작부터 끝까지. 토니가 천천히 시가를 빼냈다. 브루스를 봤다. 표정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브루스리. 브루스리. 토니가 되뇌었다. TV 배우. 네. 토니는 셀을 봤다. 셀이 이제야 일어나고 있었다. 셀, 괜찮아? 네, 보스. 토니는 다시 브루스를 봤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실력을 존중한다. 빚은 없어진다. 데이비드 청이 무릎을 꿇으려 했다. 감사합니다. 닥쳐. 토니가 손을 들었다. 토니는 대출 계약서를 꺼냈다. 찢었다. 불을 붙였다. 끝이야 청. 다시는 여기 오지 마. 감사합니다. 토니는 브루스만 봤다. 하지만 너는 이제 나한테 빚이 있어. 브루스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5만 달러를 포기했어. 돈 대신 호의로 받는다. 내 호의. 토니가 다시 시가를 입에 물었다. 무슨 호의입니까?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 내가 전화하면 넌 와야 돼. 그게 거래야. 이해했나? 3초 침묵. 브루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다. 좋습니다. 토니가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좋아, 나가.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데이비드는 울고 있었다. 스승님, 제가 뭐라고? 브루스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끝났어.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절대 안 합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됐어. 이제 집에 가. 데이비드는 깊게 절했다. 택시를 불러 떠났다. 브루스는 혼자 남았다. 2층 창문을 올려다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토니의 사무실. 브루스는 알고 있었다. 그는 한 사람의 빚을 없앴다. 하지만 자신의 빚을 만들었다. 토니 같은 사람에게 빚을 지는 건 위험했다. 언젠가 그 전화가 올 것이다. 그때 무엇을 요구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선생은 학생을 버리지 않는다. 브루스는 천천히 호텔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3년 후 1973년 여름 홍콩 Enter the Dragon 촬영 중 점심 휴식. 브루스가 트레일러에서 쉬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브루스 리, 낯익은 목소리. 토니, 라스베가스. 브루스는 침묵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전화. 기억하나? 네. 이번 주말 LA 준비해. 전화가 끊어졌다. 브루스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약간 떨렸다. 창밖을 봤다. 홍콩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아니었다. 그 주말 브루스는 LA로 날아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토니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비밀리에 말했다. 토니는 브루스에게 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다. 사라진 위험한 사람, 아무도 찾지 못했던 사람. 브루스는 3일 만에 찾아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찾아냈다. 토니는 말했다. 이제 우리는 동등하다.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1974년 토니는 FBI에 체포됐다. 15년형. 여러 사람에 대해 증언했다. 조직원들, 경쟁자들, 파트너들. 하지만 브루스 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같은 해 브루스 리가 사망했다. 32세. 토니는 감옥에서 소식을 들었다. 하루 종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밤 감방벽에 브루스 리 사진이 붙었다. 신문에서 오려낸 것. 교도관들이 물었다. 왜 그 사진을? 같은 감방 수감자가 나중에 말했다.
토니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봤다. 중얼거렸다. 존경할 만한 놈이었어. 1970년 3월 14일 새벽 2시 30분부터 3시 15분. 45분간의 만남, 45초간의 대결, 3년간의 침묵, 6명이 그 방에 있었다. 그중 5명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 너무 빨랐다. 눈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다. 하지만 토니는 봤다. 모든 것을. 평생 잊지 못했다. 브루스는 그날 밤 한 사람의 빚을 없앴다. 하지만 자신의 빚을 만들었다. 어떤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다. 호의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호의는 침묵으로 갚아진다. 토니는 브루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FBI에게도, 언론에게도, 누구에게도.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진짜 무술가가 누구인지. 존경은 때로 두려움보다 강하다. 그리고 토니 카스텔라노는 평생 단 한 명을 존경했다. 그날 밤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작은 중국인 남자를.